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고 계속 연락하다가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뭘까요?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가거나 진로 막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길막 안 돼요.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 등의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어디 대기 타는 것도 안 돼요.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보내거나 집 근처에 물건을 주는 것, 직접 안 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둬도 똑같아요. 이것도 스토킹이 돼요. 뭐 물건을 두는 거 이거 뭐냐고요? 그런 거 있잖아. 막 닭 시체 같은 거 막 놔두고 이상한 애들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상대방의 집이나 근처에 있는 물건 회수하는 것, 거기 있는 물건도 건드리면 안 돼. 요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상대방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노출도 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설된 건데 상대방을 사칭해서 자기가 그 사람 척 하는 것, 사칭도 안 돼. 이 사칭도 스토킹이에요, 이게. 이 모든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되려면은 이 스토킹에 해당하면서도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딱 한두 번 한 거는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당역 살인사건, 뭐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처럼 진짜 제대로 미친놈이 스토킹 범인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이후에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이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고 양쪽 다 깔끔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쪽이 미련을 계속 갖고 계속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러다가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쪽은 사랑이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공포거든. 이게 공포 영화예요. 엄청 무서워.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스토킹 당하는 사람도 좋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귀다 헤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 마. 여기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래도 말을 못 알아듣고 지 맘대로 찾아가고 연락하고 질척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SNS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연락하거나 집이나 학교, 직장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나달라고 해도 이게 나는 사랑이지만 얘는 공포라니까 그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고, 피해자가 참다 못 참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 와서 아니 이게 뭔 스토킹이야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진짜 어떻게 이거 진짜. 아유, 제가 정해줄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 보고 싶고 막 그래, 미치겠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싫대, 그러지 말래. No. 응? 그럼 스탑을 해야 돼요. 거기서 얘가 싫대잖아. 좋다. 100번 양보해서 2번 거절당하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차단해. 그냥 2번 거절당하고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는 놈은 그냥 범죄자야. 응? 오케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순간 상대방은 그냥 뭐 죽는 거야. 그냥 너도 나락 가요. 스토킹 하는 너도 나락을 가. 자, 우리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놈들 왔을 때 이렇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좋게 얘기를 해도 이성을 잃은 좀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그냥 달려들어. 좀비들이 막 이렇게 달려든다니까. 그때 이 피해자가 내가 생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스토킹 범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경찰이 현장에 와서 응급조치를 해줘요. 이게 스토킹법에도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토킹 그만해라. 야, 너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토킹 한 애랑 이 피해자랑 분리를 해줘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사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한테 요 스토킹 어떻게 들어오면은 긴급 응급 조치를 해줄 수가 있고 잠정 조치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다고 안내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게 긴급 조치랑 잠정 조치 이게 뭐지? 설명해 드릴게요. 긴급 응급 조치는 수사관이 긴급 응급 조치를 신청해주면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긴급 응급 조치를 승인해줘요. 긴급 응급 조치가 좋은 게 뭐냐면, 경찰이 신청하면 일단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법원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해줄지 말지 정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황이 있으면 보통 승인이 됩니다. 긴급 응급 조치가 되면 스토킹 행위자 집으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고 법원에서 서류 날아가고, 그 서류에 보면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무시하고 접근하거나 연락 계속하면 과태료 맞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맞아요. 그럼 잠정 조치는 뭐냐? 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얘는 좀 위험해 보여. 얘는 내버려 두면은 또 스토킹 할 것 같아. 그렇게 재범 우려가 크다 싶으면 경찰이나 검사 통해서 법원에 잠정 조치가 들어가요. 그런 법원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잠정 조치 내려주는데, 잠정 조치는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권고. 서면 또 보내는 거야. 아까 그 서류 보내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리고 2호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연락 금지. 4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기. 한 1개월 정도까지 가둘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요 잠정 조치 1, 2, 3, 4 중에 뭐가 내려질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 뭐가 내려졌든 여기 또 위반했다,
이거는 긴급 응급 조치랑 다르게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 후에 수사관한테 가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해달라고 말해야 돼요. 이런 긴급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스토킹 행위자는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아. 내가 막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신고를 당해서 막 서류 막 나와 법원에서 막 위반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성 있는 애들은 더 이상 스토킹을 안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같은 긴급 조치들이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자, 그럼 내가 스토킹을 하다가 신고를 당했다. 좀 뭐 어떡하지? 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스토킹 하신 분들도 제 영상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예전에는 이 스토킹을 해도 신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랑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지고 처벌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더 스토킹을 한 거야. 연락하고 합의해달라, 살려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되니까 아예 그냥 법 개정을 해서 이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서 이제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됐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잘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이 스토킹 범죄로 개나 소나 고소해요. 고소가 남용이 돼. 그냥 연락 한두 번 했다고 한두 번 왔다고 그냥 냅다 그냥 고소미야 그냥. 아우 고소미.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로 휘두르는 못돼 처먹은 애들이 꽤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 혐의만 추가됩니다. 자, 그럼 스토킹으로 이제 내가 뭐 수사 받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신고당한 사람은 뭐 내가 뭘 했든 억울하든 말든 이게 사건화되고 나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처에도 가지 마. 그냥 너한테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스토킹을 했다고 해도 이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필수 3요소가 있어. 이게 뭐냐? 먼저 이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돼. 지속적이어야 돼.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돼. 이 세 개를 다 갖춰야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투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거 이거. 같이 잘 지내다가 내 의사에 반해서 얘가 스토킹을 했다고 통수 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얘랑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 이런 걸 잘 입증해서 내가 연락하거나 접근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그랬다. 이러면 또 빠져나올 수 있어. 아까 말했죠. 반복성, 지속성.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했으면은 되게 빠져나가기 쉬워요. 물론 상대방은 이제 여러 번 했다 하겠지. 근데 이 부분 역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자, 오늘 또 스토킹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갓 됐습니다.